오늘은 지인분들과 사이큐비치라는 곳으로 당일치기 물놀이를 갑니다. 원래는 파타야에서 차로 그리고 배를 타고 대충 2시간 거리인 일명 니모섬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하였거든요. 스노클링하러. 그런데 강아지는 입도 금지라고 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본 강아지 입도 불가지만 저는 아주 익숙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 취급을 당하는 일이 어디 하루 이틀 겪는 일인가요? 잔뜩 기대했던 니모와의 재회가 불가라 다소 아쉬웠지만 토리와 함께 해야만 하는 저의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 결국 장소를 이곳으로 옮긴 거죠. 지인분들께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이곳도 나쁘지 않다 하니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놀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곳은 태국 해군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분증 제시 같은 뭔가 검문이나 제재가 있을 것만 같아 조금은 긴장하고 피치로 향하였는데 제재는커녕 거수경례와 함께 아주 친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들 중 군인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도 꽃보직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네요. 아, 생각해보니 저도 어렸을 적 저 나이 땐 군인이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얼마 전 없어진 27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가 40년 전, 그러니까 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곳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던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용 트럭에 태워져 이동하여 강원도 하천 어딘가에 초저녁 무렵 도착한 그곳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칼바람 속이었고 연병장 주인은 온통 까마 깃대로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공포감으로 질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삼천교육대란 먹색 도장이 찍혀있는 다 떨어진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추위에 벌벌 떨던 훈련병들을 향해 쇠몽둥이를 집어던지고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쥐어패며 군기를 잡던 조교들은 순식간에 저를 포함한 모든 훈련병들을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꿔버리더군요. 그렇게 살벌하게 시작된 훈련병 생활 불과 3일 뒤 저는 모든 훈련에서 열애로 빠져 그날부터 중대장의 지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모두 600장을 그렸었죠. 이 일을 계기로 그곳 훈련소에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전공을 확실히 살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요. 한 번은 훈련병들 중 음대생들을 차출하더니 대대장 관사에 피아노를 옮기게 하더군요. 참 불쌍했던 음대생들이었습니다. 저의 중대장의 별명은 마타하리였습니다. 1차 대전 당시 무용수인데 독일 스파이로 알려져 처형된 비운의 여성. 중대장은 무용수도 스파이도 아니었는데 별명이 마타하리였던 이유는 모든 부대의 일들을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저의 중대원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죠. 그 덕에 유독 우리 중대원들은 주말, 심지어 일요일에도 부대의 모든 잡일들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뚜껑 열린 중대원들은 나중에 성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도시라고. 그러던 중 어느 날 대대장이 저를 불러가 보니 신병교육대인 저희 부대 후문에 퇴소하는 훈련병들과 가족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 하니 그 공원을 멋있게 구상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공원 조성안을 제출하기 하루 전날 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채화 한 점을 그렸고 다음날 제출하였죠. 그 수채화에는 넓은 호수가 있었고 호수 가운데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본 대대장은 멋있다면서 모든 중대장들에게 이대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야 원래 마타하리 중대라 상관없었지만 나머지 중대원들은 그날 이후부터 주말, 일요를 포함하여 달랑 실개천 하나뿐이었던 후문에다 뒤지도록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1년 후 호수가 완성되고 호수 가운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쌀이나무로 지붕을 얹어 정자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평생 들어야 될 만한 분량의 욕들과 새로 개발된 온갖 신박한 욕들까지 다 듣게 되면서 직감했습니다. 저는 꽤나 오래 살 거라고. 하지만 저희 중대 내에서만큼은 제가 확실히 사랑받는 1인이었습니다. 마타하리 중대원으로서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대대원을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이 씨부렸던 구호가 떠오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도망. 지금이야 웃으며 개거품 물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군대 생활을 한 것처럼 나불거리지만 그 당시엔 정말
너무 잘하지도 너무 못하지도. 그냥 딱 중간치에만 머물고자 최선을 다해 적당한 선에서 뻗댕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일상의 기억들이 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도 흥미도 없는 군대 얘기를 떠들어대서. 오늘은 파타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큐 비치라는 곳을 담은 영상을 올려봅니다. 사이큐 비치는 파타야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인데 해군 기지 내에 있습니다. 입장료가 인당 50바트이지만 샤워시설 및 화장실이 무료이기 때문에 일반 해수욕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마사지샵, 레스토랑, 커피숍 그리고 방갈로 등 최소한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며 가격대는 코란섬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4명이서 각각의 야외이자 렌트와 점심 식사 그리고 커피, 주스, 맥주 등 음료수를 여러 차례 마시며 저녁 무렵까지 놀다 일괄 결제하였는데 약 3000바트, 하나 약 11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1박은 1000바트로 약 37,000원이라 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물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아닌가? 안 깨끗한가? 토리가 이곳의 모든 동물 병원들을 손절한 후부터 건강이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눈빛부터가 초롱초롱하게 바뀌었고 아주 활발해지면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를 좀 귀찮게 만들지만 참 다행이죠. 여기 온 김에 토리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수영이지만 한번 시도해보려 합니다. 전신운동이라 좋으니까. 우선 준비운동을 위해 시워킹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고 토리. 자, 하나도 안 깊지? 출발. 그렇지,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옳지? 잘했다, 토리. 자, 이제 수영을 한번 해볼까? 몸에 힘 빼고. 아빠를 믿어야 해. 힘 빼봐. 자, 출발. 토리야, 꼬랑지는 안 흔들어도 되는데. 잘한다, 토리.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태국 이주를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토리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너무 더운 날씨에 적응이 힘들었는지 태국 이주 약 한 달 후쯤 토리가 샤워 때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겁이 나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을 다녔고 그때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상당한 약을 복용하게 되었죠. 근데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갈수록 토리의 건강은 회복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진단 결과는 달랐고 다른 처방전에 의한 계속된 투약으로 결국 눈도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 심지어 걷다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토리가 저러다 결국 죽을 거라며 마음의 준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태국 이주를 정말 심하게 후회했었죠. 총 5군데의 병원에서 토리를 진료하였는데 모두 다른 진단 결과가 나왔고 잘못된 처방에 따른 투약으로 토리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태국의 동물병원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의한 복용약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고 토리 스스로 회복하기만을 기대했는데 다행히 토리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 구독자님 한 분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내달라 하셨고 그에 따른 한국 수의사님의 처방전으로 현재 약간의 약을 복용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꽤나 활발해졌습니다. 저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 요즘은 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토리가 같이 놀아달라고 치근덕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없이 같이 놀아주려 마음먹었습니다. 제트스키를 한번 타보려고요. 하하하. 파타야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휴양 도시이죠. 한국이 올해 2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타야시는 올해 2,7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의 관광객 수보다 많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저는 이 도시 어디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즐길 거리를 모두 미뤄왔거든요. 매일 콘도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제트스키조차도 오늘에서야 겨우 타보게 되네요. 노는 것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2주 9개월 만에 타봅니다. 아마도 나이 때문일까요? 활동적인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관해서는 과거에 비해 흥미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네요. 제트스키 운전도 마치 프로인 양 달겨들던 과거의 저와는 달리 영상 찍어야 한다는 핑계로 뒤에 타겠다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 와중에 토리를 안고서 저도 모르게 천천히 달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 입은 슬로우라고 남발 중입니다. 아우씨, 아무래도 운전기사 새끼를 잘못 고른 듯. 나는 괜찮은데 내 강아지가 걱정되니 천천히 달리라고 지랄하니까 분명 오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미친 듯 달리는 건지? 그러면서 나한테는 디스 이즈 슬로우라고 합니다. 된장, 엉덩이도 아파옵니다. 뼈와 살이 마찰로 부대끼며 불꽃이 일어나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토리는 좀 즐기는 것 같은데 혹시 나만 쫄려 있었던 것일까요? 맛있는 식사 후 커피와 주스 그리고 낮잠을 때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물이 바로 앞까지 차 들어왔네요. 한가한 오후 그 자체입니다. 이 여유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한때 캐나다 생활에서의 일상들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일찍 일어나도 늦게 일어나도 별반 차이가 없었던 나날들이라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며칠인지조차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일과 휴일의 차이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아마도 저는 캐나다 이민 적응에 실패한 최악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태국으로 이주와 함께
그때의 무능함을 반복하지 않으려 정말 용을 많이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적 취향으로 인해 느껴지는 존재 가치 없는 은퇴 생활을 그만 끝내고 일을 다시 하고자 하였습니다. 덕분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 덕에 평일과 휴일을 구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보시는 대로 이곳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원숭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집 없는 개들이 많은 태국이라 저는 차 트렁크에 항상 게사료를 싣고 다니는데 혹시나 해서 게사료를 원숭이들에게 줘봤더니 아주 잘 먹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얘들은 혹성 탈출에서 봐왔던 그들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좀 멍청해 보이죠? 삥 뜯는 일은 없을 듯 보입니다. 이 친구가 그룹의 리더인 듯 사료를 못 먹게 폭행을 해대네요. 착하게 살면 얼굴이 착하게 변하고 못되게 살면 얼굴이 못되게 변한다면서 지 얼굴은 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옛 어르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녀석 얼굴을 보아하니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옛 어르신 말씀이 떠올라 일단 노코멘트. 하여튼 어딜 가나 성질 더러운 애들은 존재하나 봅니다. 하하하. 오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저녁 식사입니다. 무가타 식당. 무는 돼지, 가타는 불판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돼지보다는 해산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무한정 먹고 누구나 돼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사는 콘도 앞 무가타 집은 인당 400바트, 약 16,000원. 로컬 사람들이 많은 이 동네는 인당 270바트로 약 만원입니다. 얼마 전 방콕 루프탑 카페들이 유명하다 하여 갔었는데 만두 8개, 그리고 새우 4마리가 담겨진 일품 요리 2개와 음료 2잔을 시켰더니만 대략 1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한국이나 캐나다에서의 씀씀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삶의 수준을 본인이 조절하면 아주 싸게 또는 아주 비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태국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많이 돌아다녀 봐야 이렇게 싸고 좋은 곳을 찾을 수 있군요. 근데 많이 돌아다니려면 그만큼 또 지출이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방콕이? 뭐가 더 좋을까요? 걱정을 여전히 사서 하는 저는 확실히 이곳 생활 적응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과의 식사라 참 맛있었고 오늘 하루 참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